자, 아무튼 그 초점 얘기 좀 더 드리면 우리 이 알철학이 사실 모든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더 다른 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한 한 점, 거기서 우주가 나왔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요 초점, 요 초점, 천부경도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계속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하나, 무에서 나온 하나. 그 하나가 무예요. 그러니까 공이 하나로 나타나면 우주가 거기서 탄생되는 거고, 한 마음이 나타나면 우주가 탄생되는 거고, 한 마음의 본체는 공이고 그런 거죠. 다 똑같아요. 대승기신론, 천부경, 다른. 중용은 뭘까요? 중용에 유교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중심이다. 우주에. 거긴 천하의 제일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희노애락이 펼쳐져 나오는데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그거는 조화다. 중화라는 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아래 핵심, 노른자 자리, 아래 핵심을 잘 알면서 원만하게 그 아래 입장에서 어디서 봐도 그 아래 입장에서 원만하게 이 우주를 경영하면 조화를 이루는 거고, 원만하지 못하고 알이 찌그러져 있으면요 원만하지 못하는. 즉 그러니까 여러분 육바라밀이 답이라는 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초점 한 마음, 시공 없는 그 초점, 나라는 존재 자리를 정확히 아시고, 나라는 존재 이전에 존재 자체가 있어요. 그게 무국이에요. 나라는 존재, 우주의 중심점으로서 나라는 자각을 하고 있는 존재감이 태극이에요. 우리 한마음짜리.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나의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에고가 등장하면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육바라밀이라는 건요, 그 하나의 초점, 나라는 존재의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에서 이니에지가 원만하게 하라는 것처럼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하면요 원만한 마음 작용이 가능해요. 둥글둥글한 원만한 마음. 그게 육바라밀이 이해해주는 겁니다. 육바라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져요. 이니에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찌그러지면서 전체가 안 좋아져요. 사랑은 충만한데 정의롭지 못해요. 측은지심만 충만해요. 그럼 찌그러집니다. 아무나 막 동정해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는 이미 죽었으니까 없고 눈에 보이는 짠한 건 가해자예요. 이게 잘못된 이니에지에 적용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감방에서 고통받고 있을 가해자 걱정이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 죽은 피해자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걱정을 못해요. 반대로 정의감만 충만해요. 벌을 내려야지. 상생의 덕이 부족하죠. 상대방 입장을 배려를 안 해요. 벌을 내려요. 지금 우리나라요, 사형이나 뭐 범죄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 그 엄격해져야 되거든요. 법이 더 지금 엄청 느슨해요. 소년법 이런 거 지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 이미 알 만큼 알고 있고, 저는 코미디가 학생 인권은 강조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인권을 강조한다는 건 저는 애초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학생 인권, 학생들한테 인권이 있다는 얘기 해주려면 남의 인권 침해했을 때 너는 불벼락을 받는다는 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나는 인권이 있으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소시오패스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요. 뭐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회가 원만하지 않은 건요. 너무 계율을 지키는 쪽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보시하는 쪽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이게 원만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인범 하나가 나타나도 또 측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우리 사회의 탓이다. 우리가 잘못이다. 혼자 막 소설 쓰고 계세요. 본인 혼자 그런 감정뽕에 빠지시는 건 좋은데 사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생각이에요. 다른 중생은 안 힘듭니까? 그 사람 잘못이에요. 사회 잘못은 사회 잘못으로 따로 반성하고 그 사람 잘못으로 반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처벌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혼동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내 탓이오라는 갑자기 엉뚱한 논리를 들고 나와서 자기가 반성하고 끝냅니다. 살인범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할만한데, 소년범들이 왜 소년법이 문제냐면요. 소년범들이 어려서 잘못을 남의 인권 무시하고 막 저질렀을 때 대부분 훈방 조치됩니다.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센 거고 대부분 집에 좀 놀다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의 인권을 짓밟아도 나는 별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배워요.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엄청 높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또 할 수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짓을 자꾸 해도 나이 몇 살 전에는 자꾸 해도 우리가 너를 어쩌지 못해 알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피해자는요. 여러분 자녀가 누군가한테 살해당했는데 소년이 살해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충격이 가십니까? 아이고 소년이 뭘 모르고 그랬네. 이렇게 되나요? 피해 정도는 똑같은데 왜 처벌이 다르죠? 이걸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법은 그걸 또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저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육바라밀이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로 치면요. 이니에지가 원만해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원만해야 돼요. 예절과 지혜가 원만해야 돼요. 진리에 근거해야 되고 지혜, 예절. 모든 사람들의 그 삶과 삶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배려해야 되고 남에게 절대로 부당한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요 요소가 딱 자리를 잡아줘야 원만하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유교 중용에서요.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는 천하의 중심이고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 이니에지에 맞게 원만하게 발동하면 조화라고 한다. 중화 안에서 알 철학을 얘기한 겁니다. 이 알이 다예요.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습니다. 육바라밀의 꽃잎이 6장이 원만하게 피면 원만한 인격이 됩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요. 레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원만한 인격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선정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집에서 자녀는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나는 자녀 합격을 위해 절에 가서 기도만 한다. 자녀는 제발 밥을 해주세요라고 할 때 나는 너의 합격을 보장해주마. 막 이럴 때 뭔가 이 불균형들 이런 게 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는 말하기 애매해요. 그런데 육바라밀을 가지고 딱 자기 마음에 대보면요. 뭐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가 선명히 나와요. 요게 선악을 재는 잣대입니다. 육바라밀이. 내가 요거는 계산했는데 요 계산을 못했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원만해져요.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원만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게 사실은 육바라밀이고 이니에지예요. 요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중생이. 우주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견성이나 명상에만 치우치면 쉽게 벗어나요. 자기 그냥 그 기분에 취해서요. 나 깨어있다. 오늘 막 기도발 받는다. 이런 데만 지금 감동해요. 남들은 지금 다 안색이 안 좋은데 본인만 막 흥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찌그러진 알이라는 거예요. 찌그러진 알. 그래서 알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우주라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이에요. 구슬이에요. 인드라망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의 구슬들이 우주 전체를 반영하면서 거기에 우주 전체가 비춰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주들이 알인데 한 분 한 분의 우주가 찌그러져 있으면요. 우주를 온전히 반영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우주를 보면서 파괴적인 이 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 이 온 우주를 반영하고 있는 그 마음이고 알이에요. 자기의 알을 잘 원만하게 관리하는 게 이게 그냥 다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요. 미래가 아니라. 무명 타파하면 그때 잘할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무명도 본래 참나니까 무명까지 양념으로 써서 지금 원만한 작품을 한번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승기신론에 대해 좀 비판적인 부분도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원만하게 육바라밀을 펼쳐내라. 여기에 더 포인트를 두시는 게 맞다. 그게 보시면요.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잘 얘기하시는 건데 그 알이 원만한 아까는 평면적으로만 봤죠. 알 중심으로 인, 예, 의, 지 이렇게 원만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관계 속에서 보면요. 보세요. 인간관계는 항상 여러분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과관계가 딱 얽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보세요. 윗사람이 있어요. 내 아랫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내 앞사람이 있어요. 전, 후. 내 뒷사람이 있어요. 예. 좌우. 내 양옆에 사람이 있어요. 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계시건
여러분이 원만하게 살아가시는 도리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역지사지가 다예요. 대학 요번에 새로 나옵니다. 책 광고도 할 겸 말씀. 대학 나오는데 그 대학에 이 그림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냐. 공자님이 천하를 평정하는 요결은 딱 하나다. 혈구지도라고 그래요. 동양의 황금률이에요. 나를 잣대로 남을 헤아리면 다 질 수 있다. 즉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면 끝난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윗사람한테 받기 싫었던 걸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하지 말고 아랫사람한테 당하기 싫었던 일로 윗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깨어서 바라보면 다 보여요. 앞사람, 부모한테 당해서 싫었던 일로 뒷사람, 자녀한테 하지 말고 자녀한테 당해서 싫은 일로 앞사람, 부모한테 하지 말고 좌우, 자기 이제 평등관계죠. 그 부부나 친구들. 부부나 친구한테도 내가 당해서 싫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에. 왼쪽에서 당해서 싫은 일로 오른쪽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것만 쭉 써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인류 이 공영의 비결은 이게 다입니다. 자비, 사랑, 인, 역지사지 뭐 다 황금률 다 해서 저게 다예요. 여러분이 중심만 딱 잡으면 끝나요. 우주에서 중심. 내 알을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알을 원만하게 하는 거고 우주적으로 보면 우주 전체의 알을 원만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내 양심이 원만하게 작동하게 해가지고 전후, 좌우, 상하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합한 이 도리를 찾아내서 실천하는 이게 다예요. 그냥 너무 쉽죠. 그래서 봉호 선생님한테 제가 어렸을 때 충격받았던 게 이걸 딱 설명하시면서 이게 홍익인간 도리다. 홍익인간 도리를 공자가 단군의 홍익인간 도리를 공자가 은나라 황족이라 그 족속도 갖고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도 도리를 박아놓은 거다. 대학에다가 써놓은 거다. 저게 다다. 홍익인간이 이게 다다. 이게 단순히 공자의 사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이 이게 다다. 단군이 와서 가르쳐준 게 초점 잡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 초점 잡아라. 너 마음에 초점을 먼저 찍어라. 거기가 하느님 자리고 하나님 자리, 하날님 자리죠. 하늘님 자리면서 그 하나님 자리를 여러분 본인 안에서 찾아서 밖으로 조화를 원만하게 하라는 거죠. 일으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천지자연하고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하고 잘하면요. 천지도 알아서 조화를 이뤄요. 인간들끼리 잘 지내면 우주가 만족합니다. 인간들끼리 싸우면서 자꾸 자연을 돌보겠다고 덤비면 우주가 야 제발 니네끼리 싸우지 마. 니네끼리 좀 잘 지내봐. 인간들끼리 화평하면 우주가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인간들끼리 화평하는 요결을 못 찾아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각자 혼자 살면서 그냥 반려동물 키우며 살아야 돼요. 인간하고는 도저히 소통이 안 되니까. 해피 너는 내 마음 알지 하면서 이 친구는 말을 못하니까 둘이 그냥 말하는 친구랑은 못 산다니까요. 뭐라고 떠드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되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을 해야 이 답을 내는데 수행하자니 힘들고 답도 모르겠고 그냥 혼자만의 나라도 살자는 그 방책을 자꾸 택하다 보면 우주는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이제 당장이라도 나의 생존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인류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이 다 얘기해놨습니다. 꼭 이럽니다. 아랫사람 상사에 대해서 욕하던 사람은 윗사람한테 그대로 해요. 지가 욕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윗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다고 늘 욕하던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는 윗사람 닮게 행동합니다. 윗사람도 나를 함부로 갈구더라. 나도 갈구자. 나만 손해볼 수는 없다. 그렇죠? 폭력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맞고 자라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황금률인데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했어 하고 똑같이 합니다. 쉽게 허용이 돼요. 어려서 배운 게 늘 그거면 남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쉽게 택해요. 불리하면 안 택해요. 유리하면 바로 택합니다. 이 짓을 자꾸 하는데 이걸 바꾸면 인류 평화가 온다. 이게 대동책이라고 그래요. 대동세상 만드는 비책. 홍익 대동책. 홍익 세상 만들려면 저거 하면 돼요. 저걸 특히 대통령이 저걸 해주면 돼요. 대통령이 저걸 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더 상전이죠. 국민이 원하는 걸 가지고 또 국민한테 베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는 오묘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공복이니까 국민이 상전이고 또 국민의 리더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제일 상사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리더이면서 공복이에요. 이 두 측면에서 대통령이 중심을 딱 잡으면요. 서로 편해집니다. 상하 좌우 다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육바라밀로 이거 못 하시면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거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예. 경영을 못하면 내 마음의 초점을 먼저 잡으셔야 되고 내 마음의 초점. 내가 관계 속의 중심인데 내가 이미 관계성의 초점인데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딘가 해가지고 딱 찾아내면 이게 화두죠.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딘가. 이목구랑 똑같죠. 그 자리가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리를 알면요. 내 마음,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원만하게 경영하는 그게 가능해져요. 이제 그 키를 얻은 격이죠. 그래서 한번 고려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양심 분석을 해서 움직이시면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요 수행이 제일 중하고 인간이 해야 될 필수 수행인데 지금 견성이니 뭐니 이런 데만 빠져가지고요. 저 원만한 인격의 수행은 안 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을 해도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견성자가 나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적인 답을요. 우리 한민족이 내면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영적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선생님 생각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제가 선생님 뜻이 진짜로 된다는 걸 입증해 보려고 저도 한번 뛰어들었다가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지금 한 27년 돼요. 이런 공부만 한 지. 오타쿠로 살아온 지가 한 27년 되니까 아무튼 뭐 볼 만큼 받고 해볼 만큼 해봤더니 대선도 한번 나가봤잖아요. 대선 나가면 또 어떤 기분일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궁금해서 나가봤어요. 이런 공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거를 진짜 한번 그 자리 가서 좀 체험이라도 해보자. 제대로 된 체험은 아니지만 당선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나라 국민들 생각하고 한번 내가 언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번 공부해 볼 겸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아, 이게 쉽진 않구나. 또 배울 것도 많이 있었고요. 아무튼 저는 계속 이걸 향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 역량껏 전후 좌우 상하 앞에 가신 분 뒤에 앞으로 올 후세대 앞세대 후세대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 내 동료들 좌우에 이 시대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원만한 답을 내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세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길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세대를 잘못 살면서 우리가 다음에 잘 될 거야 이건 무의미한 소리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마음 달래주고 그 사람 마음 풀어주고 그 사람 하나라도 더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게 여러분 생애 목표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게 그거. 저도 지금 이 현장에서 요 얘기하는 걸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안 그러면 이 짓 못하죠.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매주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밀려옵니다만 이 의미를 알면은 그런 생각이 사라지죠. 가시죠. 힘들다. 막 도망가고 싶다. 해외를 좀 나갔다 와야겠다. 갑자기 막 이런 황당한 생각이 나요. 좀 나갔다 와야 된다. 뭔가 여기서 좀 빠져서 좀 쉬었다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데도 잠깐만 쉬어도 한 며칠만 쉬어도 또 올라와요. 이번엔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못 멈추고 아마 멀리 쉬었다 오면요 어마어마한 걸 막 또 들고 오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다 부질없는 것 같고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요 감을 가지시면요 아마 인생길이 달라지실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걷던 길이 뭔지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 필링. 그래서 여러분 태어났는데 전쟁통일 수도 있고 태어났는데 말도 아닌 사회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행복한 사회입니다. 역사상 제일 행복한 사회예요. 제가. 가장 국민들한테 자유가 많이 부여되어 있는 사회예요. 어느 시대나 신분제 있었고 착취 있었고 인신의 구속이 있었어요. 지금이 보면 제일 구속이 없는 때예요. 예전에 제가 이 정도 떠들면 잡혀가서 권장 맞았어요. 자꾸 역적질한다고. 그거 누가 제보합니다. 홍익학당 분들 제가 한 10명만 모아서 뒷방에서 뭔가 궁시렁거리고 있어도 바로 제보 들어가서 잡혀갑니다. 해방 후에 좌익이 있다고 하면서 잡혀가듯이 예전에는 역적 모의 한다 그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뭔 얘기했느냐? 바로 답. 지금 이 정도 자유 누리니까 우리 이렇게 막 떠들어 보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보고. 이 좋은 시대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나 힘듭니다. 다른 시대라고 뭐 좋았던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의 뭐 양상이 달라지겠죠. 근원적으로는 그래도 자유는 더 증진됐고 지금 더 행복합니다. 물질명이 발전해서요. 그래도 노비 안 들이고도 되게 수준 높은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밥솥 하나 사면 밥 짓는 노비 안 둬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도 우리 지금 살만해진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물질명의 혜택, 이게 여기까지 그냥 언제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온 겁니다. 지난 세기 때 세계대전이 몇 번 있었죠. 그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세계가 단일화되는데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엄청난 사람이 희생했고 물질명 발전시키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명을요 감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나도 뭔가 보태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죠. 효도라는 거는 부모님한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뿌리에 물 주는 거고요. 진짜 효도는 뿌리에 물 준 것만큼 열매를 잘 맺는 게 뿌리한테 효도하는 거죠. 뿌리에다 양분 주는 건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항상 염해드리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조상들을 꼭 부모님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 오게 한 분들에 대해서 앞 세대에 대해서 지금 원만하다는 건 이겁니다. 제사 어떤 형식이건 간에 제사 같은 형식을 통해서 계속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뒷세대가 좋은 열매 맺게 도와주는 거. 이것까지 다 해서 원만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잘 시켜놔야 돼요. 그냥 키워놓는다고 우리 아이 기살린다고 막 그러니까 노키즈존이 생기잖아요. 기살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놓지 않으면 조상한테 불효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역지사지로 연구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도 연구하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윗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상대방은 못 맞출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알면 안 대로 자기 역량껏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가족들 불편하게 괜히 하지 마시고 역량껏 항상 제가 봉호 선생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게 인심에 순응하면서 나는 살았다. 이게 옛날 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던 표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도가 높아도요. 노자에는 화광동진이라고 돼 있죠. 내 빛이 아무리 광명해도 빛의 빛의 강도를 좀 낮춰서 티끌 세계랑 동 하나로 해야 된다라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밝아도요. 남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순인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감안해 가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보살이라 하더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가다 보면 나 잘났다로 가요. 아, 중생들 수준 너무 딸려서 못하겠다. 저도 가끔씩 생각이 올라와요. 이렇게 강의 6년을 떠들었는데 왜 반응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아, 못 해먹겠네. 이런 에고의 생각이 지나갑니다만은 지나가게 그냥 빨리 둬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에고가 푸념하는 거고요. 진짜는요. 보살이 나오면 뭐합니까? 자기 잘났다 하고 혼자 떠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보살도는. 결과적으로도 도움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 갈 짓을 해야 돼요. 그럼 낮춰야 돼요. 이게 화광동진이에요. 내 빛만 강조하지 말고 내 빛을 좀 어둡게 해서 중생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환자 수준에 따라서 빛을 어둡게 하죠. 눈이 막 부시면 안 되는 분들은 빛 어둡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조절하듯이 나 잘났다만 하지 말고 맞춰주라는 거예요. 남한테 맞춰주라. 어른이 아이한테 맞추지 아이가 어른한테 맞추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살도의 기본 원리들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나와요. 어떻게 보살도 하는지가 다 나와요. 이걸 하신 공적들은요 우주에 다 새겨져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요거 도를 안 닦아도요 요것만 따지면서 사셔도 여러분 다 봉호 선생님 말씀이 그래요. 한 자리씩 다 차지하. 거기 가면 이거 여기서부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봉호 선생님은
자미국 놀러 다니신다는 분이니까 연계에 가면은 우리 지자체들이 산신들이 지자체장이거든요. 그 산신들 지자체장 거기 가보면 산신들 이런 옆에 보조 있죠. 보좌관들을 보면 보좌관들은 도 안 닦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견성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저 자리 갔나 보면 효자, 충신들, 연려들. 그러니까 지상에서 육바라밀을 열심히 실천한 분들 있죠. 인의해질 열심히 한 분들. 그러니까 본인 견성은 못 했더라도 그러니까 본인 머리에서 빛은 안 나도 빛은 안 나는데 공덕 많이 쌓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거기서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보고 들으면서 배워서 견성을 빨리 한다는 일이죠. 제가 공덕의 중요성이란 강의에서 이 얘기 해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 문명이 죽으나 사나 인의해지, 견성도 얘기 안 하고 인의해지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의해질 죽어라고 하면요. 견성이고 뭐고 떠나서 그냥 훈장을 엄청 타게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게. 그 과정에서 견성까지 하면은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명상하지 마시고 육바라밀을 통해 견성도 하는 육바라밀 선 닦읍시다. 육바라밀에는 선도 있고 반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견성 왜 못합니까? 근데 육바라밀을 닦아가면서 견성하는 게 제일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저 원만한 그 길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딸랑 견성 하나 목표해서 견성만 딱 해놓고 나면요. 중심은 잡았는데 이 전후좌우로 원만하게 못합니다. 경영을 못합니다. 중심 잡은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라한이나 일주보살이면요 확철대오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참나에 들어앉아서 24시간 들어앉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법신보살이라고 안 하는 건 저 균형을 잡는 그 경영 능력이 없어요. 지혜나 이 방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중용에 보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중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00세 전에 성인한테 물어봐도 의심이 없고 100세 뒤에 성인한테 물어도 의심이 없고 하늘한테 물어도 의심이 없고 땅에다 물어도 의심이 없고 좌우의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물어도 의심 없을야 이게 그 중용이 확립된다. 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전후좌우. 그러니까 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서 내가 중을 잡는 거. 이게 한마음에 대승기 싣는 식으로 얘기할게요. 한마음의 최상용을 원만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텅 빈 본체가 육바라밀의 좋은 종자들을 형상들을 갖고 있다가 현상계에서 육바라밀로 이 생멸 인연 속에서 육바라밀의 올바른 작용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보살들이 해야 될 일이고 부처는 시공을 초월한 그 불성을 말하는 거고 비로자나부는 보살은 시공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의 부처님들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의 불성 추구. 그래서 저는 무명을 타파해서 우주를 초월한 뒤에 보살도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안 하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불성을 표현하는 이 도리를 얘기 안 해주면 이거는 전 태승도 아니고 전 본 맛이 안 난다. 홍익인간 도리에 안 맞다라는 게 제 입장이어서. 그래서 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또 1시간 가고 있어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저는 더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매일매일 자신이 점검해야 돼요. 양심 분석하시면요. 점검이 가능합니다. 저런 큰 그림을 가지고 양심 성찰하시면 좋겠어요.